KF-21의 진짜 충격은 우크라이나 AI-222 엔진을 그대로 달고 날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핵심은 한국이 KF-21의 심장부인 제트 엔진 독립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KF-21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계열의 F414G E400K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서 면허 생산과 조립을 맡고 있지만 원천 설계와 핵심 통제권은 여전히 미국 기술 체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KF-21이 아무리 한국형 전투기라고 불려도 엔진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면 수출과 개량 장기 운용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기 어렵습니다. 먼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모터시치와 이유첸코 프로그레스 계열로 알려진 AIU-22는 KF-21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대체 엔진이 아닙니다. AIU는 야크 130, 중국 L1, 같은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계열에 연결되어 오는 소형 터보팬 엔진입니다. 반면 KF-21에 들어가는 F414는 중형 전투기급 추력을 내는 엔진입니다. KF-21은 쌍발 전투기고 한 기체에 F414 계열 엔진 2기를 탑재합니다. F414 한 기의 추력은 애프터 버너 사용 시 약 22,000파운드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IE 계열은 그보다 훨씬 작은 체급입니다. 따라서 AIBD가 곧장 KF-21의 심장을 대체했다는 식의 표현은 기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AIEI라는 이름이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항공엔진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부터 항공기 엔진 헬기, 엔진 수송기, 엔진 소형 터보팬 분야에서 오래된 기술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토시치는 특히 엔진 생산 경험으로 유명했고 이유첸코 프로그레스는 설계 분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AIE는 그 기술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한국이 이 계열의 기술을 분석하고 소재 압축기 터빈 연소실, 디지털 제어 장치 같은 영역에서 참고할 수 있다면 그것은 KF-21 엔진 국산화의 간접적인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KF-21의 첫 비행은 2022년 7월 1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한국은 미국산 완제품 전투기를 구매하는 나라에서 독자 전투기 플랫폼을 시험하는 나라로 넘어갔다는 상징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KF-21은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 초음속 비행, AESA 레이더 통합 시제기 비행 확대를 거치며 전투기 개발 국가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전투기의 겉모습만 봐서는 진짜 난이도를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기체가 아니라 엔진입니다. 엔진은 고능코압 고해저 정밀 소재, 제어 소프트웨어가 모두 맞물린 종합 기술입니다. 현재 KF-21의 F414, GE400K는 안정성과 성능 면에서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F18, EF18, F 그리펜, 이 같은 전투기 계열에서 검증된 F414 기반을 쓰면 개발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완전한 국산 전투기 엔진을 만들겠다고 했다면 KF-21 사업 일정은 훨씬 길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초기 KF-21은 검증된 엔진으로 먼저 날고 그 다음 단계에서 국산 엔진을 노리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점이면서 동시에 전략적 단계입니다. 문제는 수출입니다. 전투기를 수출하려면 기체 가격 무장 통합 정비 편의성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 부품의 원산지와 수출 승인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엔진이 미국 기술이면 한국이 KF-21을 어느 나라에 팔고 싶어도 미국의 규정과 승인 절차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여러 무기 수출 사례에서 엔진 레이더 미사일 항전 장비의 원천 기술이 수출에 보이지 않는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KF-21이 세계 시장에서 F-16 후계 수요, 중동 국가, 동남아 국가, 동유럽 국가를 노린다면 엔진 독립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수출 생존 전략이 됩니다. 여기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이 커집니다. 한화는 KF-21 엔진 조립과 정비 부품 생산 경험을 축적하면서 한국 항공엔진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면허 생산을 통해 부품 공차 열처리 품질 관리, 회전체 균형 정비 기준을 익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산 부품 비중을 높이고 마지막으로 독자 설계 엔진으로 넘어갑니다. 한국이 F414를 다루는 경험은 단순 조립이 아니라 다음 세대 엔진을 위한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큰 방향은 KF-21의 후기 개량형 또는 차세대 무인 전투기 충성형 무인기 고등훈련기용 엔진입니다.
처음부터 F414급 전투기 엔진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더 작은 엔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추력을 키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D 같은 우크라이나 엔진 기술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AID는 KF-21을 직접 움직일 심장은 아니지만 중소형 터보팬 설계와 생산 경험을 보여주는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은 약 25,000kg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이는 약 16m, 폭은 약 11m, 최대 속도는 마하 1.8 수준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런 체급의 전투기가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엔진 추력과 공기흡 입구, 설계 냉각 연료 효율, 항전 장비 전력 공급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단순히 엔진 하나를 떼어내고 다른 엔진을 끼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엔진이 바뀌면 무게 중심 공기 흐름, 진동 열 관리, 소프트웨어 비상 절차까지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KF-21 국산 엔진 교체 비행이라는 표현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공식 확인 없이 성공했다라고 단정하면 오히려 한국 기술의 진짜 가치를 흐릴 수 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분석은 한국이 왜 엔진 독립을 노리는지, 어떤 기술 경로를 택할 수 있는지, 우크라이나 엔진 기술이 그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청자가 알아야 할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투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전투기의 심장을 스스로 만드는 일입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엔진 독립은 전시 지속 능력과도 연결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입니다. 엔진 블레이드 베어링 연료 제어 장치, 센서 정비 장비가 끊기면 아무리 좋은 전투기도 경납고에 묶입니다. 한국이 자체 엔진 기술을 확보하면 전투기 운용률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외부 공급망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공군 전력의 생명선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KF-21이 완성형 전투기가 아니라 성장형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초기형은 공대공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이후 공대지 능력 장거리 무장 데이터, 링크 전자전 스텔스 성능 개선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F414를 쓰더라도 2030년대 이후에는 더 강한 국산 엔진 또는 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개량 엔진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 전체를 끌어올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엔진의 정체라는 표현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AID는 마법처럼 KF-21을 바꾸는 비밀병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국이 배울 수 있는 소형 터보팬 개발 경험이 들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진 설계 유산과 한국이 가진 정밀 제조, 전자제어 반도체 소재 산업이 결합된다면 미래형 항공 엔진 개발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베끼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고 검증하고 한국형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주변국에 주는 신호도 작지 않습니다. 일본은 F-35와 F-15 개량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로 항공 우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J-20J, 16 J-10C를 대량 운용하며 동아시아 하늘의 압박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이 KF-21을 만들었다는 것은 단순한 방산 홍보가 아닙니다. 한국 공군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독자 전력을 유지할지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특히 엔진까지 국산화한다면 그 선언은 훨씬 강해집니다. 전투기의 몸체만 만든 나라와 심장까지 만든 나라는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KF-21 사업은 약 8조 원대 개발비가 투입된 국가 전략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구조로 출발했고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체계 개발을 맡았으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 등 여러 기업이 레이더 무장 항전 장비, 엔진 분야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에는 KF-21이 단순 조립 전투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레이더 성공 이후에도 남은 최고 난도 과제는 여전히 엔진입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제트 엔진이 공개되었다는 장면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KF-21의 외형보다 그 안에서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독자 전투기 엔진을 확보한다면 KF-21의 가격 경쟁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F-35는 강력하지만 정치적 조건과 유지비 부담이 큽니다. F-16은 검증된 전투기지만 최신형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펜은 각자의 장점이 있지만 구매국의 예상과 외교 조건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KF-21은 이 틈새를 노립니다.
4.5. 의회대급 성능 비교적 낮은 운용비 한국산 무장 통합 빠른 납기. 그리고 앞으로 엔진 자율성이 더해진다면 수출 경쟁력은 크게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산 엔진 개발은 낙관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수천 시간의 지상 시험, 고고도 시험, 조류 충돌 시험, 내구 시험, 비상 정지 시험, 재점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날개와 동체가 좋아도 엔진 신뢰성이 낮으면 조종사는 기체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빠른 발표보다 긴 검증입니다. 한 번의 시험 비행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엔진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 운용되어도 안정적으로 버티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국산화의 기준입니다. 결국 AIEA라는 이름은 자극적인 제목의 중심에 있지만 본질은 더 깊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엔진 유산을 눈여겨보고 있고 미국 엔진을 운용하며 실전적 경험을 쌓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 기업을 통해 독자 엔진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곳이 KF-21입니다. 그래서 KF-21 엔진 논쟁은 단순한 장비 교체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KF-21은 이미 하늘을 날았지만 한국 항공산업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입니다. F4, 1사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국산 엔진 기술을 키우고 AIEA 같은 외부 기술 흐름을 분석하며 장기적으로 수출 승인권과 정비 의존도를 줄이는 것. 이것이 KF, 이 일이 단순한 전투기 사업을 넘어 전략 무기가 되는 과정입니다. 한국이 이게 뭔데 이 관문을 넘는다면 KF-21은 더 이상 남의 심장을 단 한국형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통제하고 한국이 수출할 수 있는 진짜 독자 전투기로 진화하게 됩니다.